과일은 평생 몸에 좋은 음식으로 배워 오셨을 겁니다. 아프면 과일을 챙겨 먹고 입맛이 없을 때도 과일은 괜찮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60대 이후 이 믿음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일을 자주 먹는데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해지고 다리가 쉽게 붓거나 밤에 소변 횟수가 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병원 검사에서는 아직 괜찮다는 말만 듣지만 몸은 분명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만성 신부전 환자의 상당수는 과일을 건강식으로 착각한 식습관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칼륨, 당, 인, 산 성분이 많은 특정 과일들은 약해진 신장에게는 해독이 아니라 과부하가 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처럼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심장처럼 갑자기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기능이 떨어진 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고기는 줄였고요. 과일은 몸에 좋다길래 많이 먹었어요. 이 말은 거의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특히 바나나, 감, 키위, 오렌지, 포도처럼 달고 먹기 쉬운 과일들이 문제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필 60대부터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칼륨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과일 한 접시가 노년기에는 심장 부정맥, 혈압 급변, 신부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일을 먹고 있는데 내 신장은 지금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영상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공포가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과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노년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죽음의 과일 4가지 신장을 살리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기적의 과일 5가지, 과일보다 더 중요한 먹는 시간과 양의 기준을 하나씩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과일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는 길이 아니라 과일로 노년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왜 신장은 과일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참 묘한 장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심장과 위, 간에는 관심을 많이 두지만 신장은 특별히 아프지 않는 한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신장이 맡고 있는 역할을 알게 되면 왜 60대 이후 과일이 문제가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화 장치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다시 몸으로 되돌려 보내고 필요 없는 노폐물과 과잉 성분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정화 능력이 조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칼륨, 인, 당 대사 부산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과일 한 접시를 먹어도 신장이 빠르게 처리하고 아무 일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장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려 하지만 속도는 느려지고 여유는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칼륨과 당이 많은 과일이 들어오면 신장은 갑자기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칼륨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칼륨은 근육과 심장 박동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에 쌓이고 이것이 심장 리듬을 흔들고 심하면 부정맥과 갑작스러운 심장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과일 속 당입니다. 과일의 당은 설탕보다 건강하다고들 말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 속 과당과 포도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 과정에서 신장은 더 많은 여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 전당예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나는 아직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은 기능이 50% 이상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며 기존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신장은 조용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혈액 검사 수치는 경계선, 소변검사도 크게 문제 없음. 하지만 환자는 늘 피곤하고 발목이 자주 붓고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보며 아침에 얼굴이 잘 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과일을 줄이면 오히려 변비가 생기고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하시는 분들. 하지만 실제로는 과일을 조절한 후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부담을 덜게 되면 몸 전체의 염증과 부종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일을 먹고 난 뒤 몸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더 피곤해지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앞으로의 선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과일을 끊으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먹기에서 선택해서 먹기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을 괴롭히는 과일이 있는 반면 오히려 신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60대 이후 특히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습관이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칼륨이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돕죠.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때 칼륨은 약이 아니라 위험 물질로 바뀝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박동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맥박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아무 예고 없이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전문의들은 고칼륨 식품을 조용한 심장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죽음의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께 좋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된다, 이런 이미지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입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 한 개에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나나가 먹기 너무 쉽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 간식으로 하나,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칼륨은 신장이 조용히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심장 리듬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감입니다. 특히 말린 감, 홍시, 단감 모두 포함됩니다. 감은 당도 높고 칼륨도 매우 풍부합니다. 게다가 감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한 조각만 먹기가 힘든 과일이죠. 감의 또 다른 문제는 칼륨뿐 아니라 당과 점성 성분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혈당이 오르며 신장이 더 많은 여과를 해야 하고 동시에 칼륨 배출 부담까지 겹치게 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에 반 개만 먹는데요. 하지만 신장은 오늘 반 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지난주의 섭취까지 모두 누적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쌓여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심장이 더 편해지나요? 아니면 더 두근거리나요? 이 질문에 두근거린다거나 몸이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칼륨 부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과일을 두려워하라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는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과일을 골라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나나와 감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이 왜 60대 이후 신장과 심장에 위험해질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상에서 더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과일들은 칼륨만이 아니라 당인산 성분이 동시에 많은 과일들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에게 가장 힘든 조합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항산화에 좋다, 피를 맑게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노년이 신장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포도는 당 함량이 매우 높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거의 되지 않는 과일입니다. 문제는 포도의 당이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신장은 더 많은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미 힘이 떨어진 신장에게 이 반복은 작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적인 혹사가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에는 인, 포스포러스, 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에 필요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입니다. 이때 칼슘과 균형이 깨지면서 혈관 석회화, 뼈 약화, 심혈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전문의들은 포도는 달콤하지만 신장에는 무거운 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오렌지와 귤류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 면역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과일들의 또 다른 얼굴은 산, 에이시드과 당, 칼륨의 3중 조합입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 형태로 섭취할 경우 문제는 더 커집니다.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은 줄고 당과 산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혈액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산 성분이 많아지면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와 근육의 미네랄을 끌어다 쓰게 되고 그 부산물은 다시 신장을 거쳐야 합니다. 즉, 오렌지 균류를 자주 먹는 습관은 신장에 보이지 않는 반복 부담을 줍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남아 있기는 한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을 영양 덩어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물질로 볼 것인가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전자가 맞지만 60대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경계선에 들어서면 후자의 관점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얼마나 좋은 과일인가? 보다 신장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과일을 먹고 난 뒤 갈증이 더 생기거나 몸이 더 붓지는 않나요? 이런 변화는 당산인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아주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과일, 바나나, 감, 포도, 오렌지 균류. 이들은 모두 조건부 위험 과일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노년기에는 조절 없이 먹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신장을 괴롭히는 과일이 있는 반면 오히려 신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 부담이 낮고 염증을 줄이며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위험한 과일들이 있는데 왜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고 동시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무조건 안전한 음식으로 믿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일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약은 명확한 용량과 부작용을 설명하지만 음식은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일이 이 과일은 드시고 저 과일은 피하세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명은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적당히라는 말이 노년기에는 가장 애매하고 위험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일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입니다. 과일은 비타민, 항산화, 자연식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수십 년 동안 건강식의 상징처럼 자리 잡아 왔습니다. 신문, 방송, 광고에서도 과일을 많이 먹어라는 메시지는 반복되었지만 신장이 약하면 과일을 조절하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의 불균형이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검사 수치 중심의 의료 문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도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서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에 있으면 의사도 환자도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혼란을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과일의 양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과일을 조금밖에 안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나나 하나, 포도 한 접시, 귤 2개는 신장에게 결코 조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먹으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누적 부담이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이 위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과일이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과 습관입니다. 신장이 충분히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식습관이 노년기에는 부담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과일을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가? 이 질문은 어떤 검사보다도 정직합니다.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안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줄이라고 하면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기존 습관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신장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과일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여기서 흐름을 바꿔볼까요?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선택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이 영상의 진짜 희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장을 힘들게 하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과일은 아예 못 먹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모든 과일을 거부하는 장기가 아니라 조건에 맞는 과일을 원할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희망으로 바뀝니다. 신장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해주고 부종과 염증 부담을 줄여주는 기적의 과일, 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오랫동안 평범한 과일로 여겨졌지만 신장 건강 관점에서는 매우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는 장 안에서 노폐물과 일부 독성 물질을 흡착해 신장으로 가야 할 부담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사과는 신장이 하기 전에 장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사과를 소량으로 천천히 씹어 드시기 시작한 후 배가 덜 붓고 아침이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신장이 혼자 하던 일을 장이 함께 나눠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칼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장이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이 잦은 분들, 몸이 잘 붓는 분들에게 배는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배가 가진 부드러운 이뇨 효과입니다.
강제로 소변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수분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추어 부종을 서서히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를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하다,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건은 있습니다. 사과든 배든 하루 한 번, 소량이 기본 원칙입니다. 사과는 작은 것 1개, 배는 얇게 썬 우 3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양은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과일의 장점만 가져갈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 전환을 해봅시다. 과일은 더 이상 배부를 때까지 먹는 간식이 아니라 신장을 배려하는 기능성 식재료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과일을 먹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과일들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사과와 배가 왜 신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3가지 과일은 단순히 안전하다는 수준을 넘어 논형이 신장의 회복을 조용히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칼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염증을 줄이며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양이 작고 진한 색 때문에 많이 먹어야 효과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이 점이 장점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소량으로도 충분한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신장 미세혈관의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은 아주 작은 혈관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미세혈관들이 염증으로 굳어가면 역과 능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블루베리는 이 과정을 느리게 조용히 막아줍니다. 권장량은 아주 적습니다. 하루에 1숟가락에서 2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은 칼륨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항산화 이점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양을 지키고 나서 몸이 덜 붓는다,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번째 기적의 과일은 자두입니다. 자두는 과일 중에서도 장과 신장을 동시에 배려하는 드문 선택입니다.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부드러워 변비와 부종을 동시에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두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러운 산염기 균형입니다. 앞서 오렌지처럼 산 성분이 강한 과일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두는 산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해 몸의 산성 부담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양은 중요합니다. 자두는 작은 것 1개 또는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을 넘기면 당과 칼륨 부담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이 핵심입니다. 5번째 기적의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주로 요로 건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장 관점에서도 꽤 의미 있는 과일입니다. 크랜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고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성분들이 있어 신장이 반복적으로 염증 자극을 받는 것을 줄여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요로 감염이나 미세 염증이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랜베리는 이런 위험을 조용히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의 크랜베리 주스는
단기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무가당 건크랜베리를 소량으로 드시거나 물에 우려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과일 이름보다 양과 방식이구나. 맞습니다. 과일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의 문제입니다. 이 5가지 과일, 사과, 배, 블루베리, 자두, 크랜베리. 이들은 모두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몸을 돕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과일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과 양, 방식에 따라 신장을 살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망가뜨리는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먹는 시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신장은 하루 종일 같은 상태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침과 낮에는 비교적 활동적이지만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신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 다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과일은 오전이나 점심 시간대에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밤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부종과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배고파서 과일이라도 먹는다는 분들, 사실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입이 심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과일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이 신장에는 훨씬 더 친절한 선택이 됩니다. 다음은 양입니다. 노년기 과일 섭취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금의 기준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잘게 나누어 먹기 쉽고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접시가 비워집니다. 하지만 신장 기준에서 안전한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루 한 번, 손바닥의 절반 크기 이내. 이 정도면 과일의 장점은 취하면서 신장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신장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형태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주스나 스무디 형태는 섬유질은 줄고 당과 산은 빠르게 흡수되어 신장에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처럼 달고 산 주스는 노령이 신장에 가장 좋지 않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공복 과일 섭취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 과정에서 신장은 더 많은 역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과일을 먹을 때 배를 채우기 위해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몸을 돕기 위해 먹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과일을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정입니다. 신장은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선택이 앞으로 5년, 10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과일을 완전히 끊은 분들보다 양과 시간을 조절한 분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신장 수치를 유지합니다. 신장은 극단을 싫어합니다.
과도한 섭취도 극단적인 제한도 모두 부담이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혹시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아직 괜찮은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에서는 아직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문제를 느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과일 섭취를 반드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 용량을 지켜야 하는 음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경계 단계인 분들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 인, 당을 처리하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일을 무심코 먹는 습관은 신장 기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과일은 먹어도 되느냐보다 얼마나, 언제, 어떤 종류를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이 오래된 분들입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칼륨, 고당, 과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혈압과 신장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혈압 변동과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인 분들입니다. 과일 속 당은 설탕보다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뿐 신장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신장은 더 많은 혈액을 역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미세 손상이 반복됩니다. 이 미세 손상이 쌓이면 어느 순간 신장은 회복이 어려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부종이 자주 생기는 분들입니다. 발목이 자주 붓고 아침에 얼굴이 잘 붓고 손가락 반지가 자주 끼는 느낌이 있다면 이미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수분과 전해질 부담이 더해져 부종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야간뇨가 잦은 분들입니다.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경우 신장은 이미 낮과 밤의 리듬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녁 과일 섭취는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정확한 조절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과일은 하루 1번, 낮 시간에만. 둘째, 양은 손바닥 절반 이하. 셋째, 반드시 씹어서 먹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과일을 줄였다고 해서 영양이 부족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 채소, 수분 섭취가 균형을 이루면 몸은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신장은 균형을 좋아하지, 과도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과일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신장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신장은 빠르게 회복하지는 않지만 부담이 줄어들면 조용히 안정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이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먹어야 하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과일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이 루틴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을 쉬게 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 무리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1일차 과일을 관찰하는 날. 오늘은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과일을 드시기 전과 후의 몸 상태를 조용히 느껴보세요. 과일을 먹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더 피곤해지는지. 이 관찰이 앞으로의 선택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줄이지 말고 느끼기만 하세요. 2일차 시간부터 바꿔보기. 둘째 날에는 과일을 오전이나 점심에만 드셔보세요. 저녁 과일은 과감히 쉬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루만으로도 밤에 소변 횟수가 줄고 잠이 깊어졌다고 느낍니다. 신장이 쉬는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일차 양을 절반으로 셋째 날에는 과일의 양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사과 반 개, 배 두세 조각, 블루베리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장은 이 양을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4일차 과일 종류를 정리하는 날. 넷째 날에는 바나나, 감, 포도, 오렌지 균류를 잠시 쉬어봅니다. 대신 사과나 배처럼 신장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과일로 선택해보세요. 이날부터 몸에 붓기가 줄거나 속이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5일차 씹는 과일 연습. 다섯째 날에는 과일을 반드시 천천히 씹어 드셔보세요. 주스, 갈아서 먹는 형태는 피하고 입안에서 충분히 씹으며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일의 단맛이 훨씬 빨리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양도 줄어듭니다. 신장으로 가는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6일차 물과 함께 균형 잡기. 여섯째 날에는 과일을 먹기 전으로 따뜻한 물 한 잔을 함께 마셔보세요. 수분이 충분하면 신장은 노폐물을 훨씬 수월하게 배출합니다. 이날은 몸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부드럽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가족분께 조심스럽게 공유해 주세요. 신장 건강은 혼자 지키기보다 함께 지킬 때 훨씬 오래 갑니다. 7일차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날. 마지막 날에는 지난 6일을 돌아보세요. 붓기는 줄었는지, 피로는 어떤지, 밤잠은 깊어졌는지, 소변 횟수는 달라졌는지,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신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느낌입니다. 이 7일 루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지만 부담이 줄어들면 분명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은 이미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식습관을 다시 바라보고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노년의 건강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일을 너무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으로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신호가 와도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게 되셨습니다. 과일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나이와 몸 상태가 바뀌었는데도 선택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외치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붓기, 이유 없는 피로, 밤에 잦아지는 소변, 속이 묘하게 더부룩한 느낌. 이 신호들은 이제는 예전 방식이 힘들어요. 라는 몸의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비난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해야 할 과일과 선택해도 괜찮은 과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먹는 방법과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일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절히 고르면 신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의 균형을 도와주는 조용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 반 개, 배 몇 조각, 블루베리 한 숟가락. 이 작은 선택들이 신장에게는 큰 배려가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와서 바꿔도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신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회복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담을 줄이면 안정됩니다. 안정되면 더 나빠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과일을 한 번 덜 먹고 밤 대신 낮에 먹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고맙다고 반응할 것입니다. 이 반응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으로 먼저 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고 잠이 깊어지는 변화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혼자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 문제는 조용히 가족 안에서 반복되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걱정이 아닌 선물처럼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작고 부담 없는 제안입니다. 오늘을 1일차이라고 정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를 고르는 날, 밤 과일을 쉬어보는 날,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는 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1일차, 7일차, 챌린지 시작. 이 문장은 약속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내 몸을 조금 더 존중하기로 했다는 신호 말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몸을 만들고 그 내일이 쌓여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과일을 바꾸면 신장이 편안해지고 신장이 편안해지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